이상공작소 볼륨 1 동상이몽 생각과 꿈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곳. 우리의 이야기가 그리고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참여형 문학 창작 팟캐스트 이상공작소의 동상이몽.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뭐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얘기. 네, 안녕하세요. 태피디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 글감이 쌓이면 이제 방송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영입 작가죠. 웹툰 리뷰 작가. 제가 이게 지난 방송 때도 계속 이렇게 웹툰 하더라고요. 참 편집의 힘을 최대한 살려보았지만서도 이게 나간 게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그 맥락 속에서 그걸 자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일부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오늘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입 작가, 웹툰 리뷰 작가로 영입한 최씨님의 최씨의 웹툰 리뷰. 최씨요? 최씨의 웹툰 리뷰. 이거 잠깐만 제가 발음이 네, 그렇게 최씨님의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최씨님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웹툰 리뷰 이제 세 번째 신 최씨입니다. 아직 초반이라서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계속 정비가 되는. 네, 사실 방송 2번 만에 최초에 의도하는 다른 방향으로 트렌드 읽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갔던 방송이었습니다. 네, 다 나와 계세요. 네, 서 대표님, 방 기자님 그리고 융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네, 최씨의 웹툰 리뷰를 아주 좋아하고 웹툰 자체를 사랑하는 방 기자입니다. 네, 방 기자님이셨고요. 네, 늘 백지로 와 있는 융 작가입니다. 융 작가님이셨습니다. 네, 웹툰과는 상관없이 살쪄서 죽겠는데 서 대표입니다. 살이 4kg나 쪘어. 4kg요? 어디 아픈가? 아니 뭐 살이 찌고 빠지고 그게 중요한 거죠. 급격한 변화는 이게 보면 신체의 변화 이게 좀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고맙다. 네, 좀 걱정이 되는 서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방 기자의 단편선 2번째 이야기에 대한 저희 리뷰가 방송이 됐었고요. 어떤 이야기 나눴었지? 그 작품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 죽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 개연성이 좀 네, 떨어진다. 맞아요. 개연성을 좀 더 보강을 해주세요. 네, 개연성을 좀 더 높이자. 네, 사실 그래서 왜 독자분들께서도 이게 읽어주시고 좀 반응이 좀 있으세요. 좀 가볍게 읽을 수 있어서 좋다 뭐 이런 반응들도 네네. 있으셨는데 좀 수정, 뭐 보완, 뭐 이런 게 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네, 그럼요. 수정 보완을 좀 더 해갖고 이것들은 지금은 다 단편으로 썼지만 어차피 장편으로 쓰려고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어서 좀 더 늘리고 다듬고 내용을. 그리고 하나는 지금 계속 처음에 단편선 작품도 무죄로 나갔고 네네. 두 번째 거는 이제 무죄가 되거든요. 네. 언제까지 무죄일지 저희가 방송에 아니 이제 조만간 유죄가 나갈 겁니다. 제목 있음으로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제목에 대한 고민도 지금 저희가 열어놓고는 있고 뭐 한번 좀 같이 고민을 해봐달라 참여를 좀 종용해드리고 요청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좀 주도적으로 작가님 작품이니까요. 방 기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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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오늘 웹툰 리뷰 시간이니까 웹툰 리뷰 바로 들어가시죠. 아니, 해피디가 말이 너무 많았어. 전주적으로 이거 다 편집돼요. 네. 전주의 방송에 대한 그걸 네. 살짝적으로 하고 가야 되니까. 청문회 온 것 같은데. 예, 항상 청문회 자리입니다 지금. 네. 여기 작가들아. 예, 그 수정 보완. 이거 찍고 싶다. 이거 약간 죄인 같은데 이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아무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최씨 웹툰 리뷰는 어떤 또 작품 들고 오셨는지 간략하게 하고 문 열게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거는 네이버 웹툰에서 지금 현재 연재를 하고 있는 구름의 이동 속도라는 웹툰입니다. 제목이 예쁘네요. 네, 이쁜 제목도 이쁘고 그림체도 참 맞게 아기자기한 네. 내용은 내용도 진짜 이뻐요. 진짜 상세 내용은 이제 네. 뒤에서 계속 소개를 드릴 생각이고요. 저번에는 이제 그 웹툰 주제에서 약간 조금 군데군데 질문을 따와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져서 그냥 제가 설명을 이제 좀 하고 소개를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조금씩 코멘트를 해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바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네, 최씨의 웹툰 리뷰 그 세 번째 시간 문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동상이몽입니다.
제시의 웹툰 리뷰. 구름의 이동 속도. 네, 제가 이번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름의 이동 속도라는 웹툰인데요. 작가는 이제 김이랑이라는 작가고요. 이거 말고도 전에 이제 네이버에서 몇 번 연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후에 작가 소개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 소개를 하다 보니까 스포가 조금 있어요. 이제 네네. 처음 이 웹툰을 보시는 분들은 약간의 스포가 있다라는 걸 조금. 주의. 이번 편에는 웹툰 내용에 대해 일부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 웹툰의 주인공으로 상환이라는 남학생이 나와요. 이 학생을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이 작품상에서는 친구가 약간 좀 일반적인 약간 불우한 가정, 약간 힘든 가정 상황에 겪는 주인공의 성격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와요. 네. 이제 본인의 꿈은 굉장히 돈이 많은 자산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해서 자신의 계획은 명문대를 진학을 한 후 이제 인류 기업에 취업을 해서 이런 식으로의 계획이 있지만 이제 자기의 주변 상황들이 그거를 도와주지 않는 거죠. 겹겹이 계속 자신한테 불행이 쌓여요. 그런 와중에 이제 외고를 진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봤는데 엄마가 사준 김밥 때문에 배탈이 나서 시험도 떨어지고, 후에는 이제 주인공이 중학생인가요? 중학생이었다 이제 고등학생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떨어진 건 아니고 붙었는데 장학금을 받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장학금을 받으면 장학금을 안 받으면 못 가니까 외고를. 기숙사를 들어가려고 장학금을 받았어야 됐는데 안 돼서 이제 우수로는 못 들어가고 이제 계속 계획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어떠한 이제 불행으로 인해서 계속 떨어지게 되는데, 후에는 집에 불이 나서 엄마 이러는 노래방에서 먹고 자고 하게 되는 상황까지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인 주인공한테 이 작품에서는 두 번째 불행이라고 하는 혜준이라는 여학생이 나와요. 이 혜준이라는 여학생은 이제 예전부터 이 상환이라는 주인공을 보고 약간 좀 호감을 가지고 있고 좀 좋아하는 상대였는데, 이 상환이 같은 경우는 자기는 명문대에 가야 하고 자기 앞은 계속 꼬이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 말고는 크게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혜준이라는 여자아이와 함께 혜준이의 절친인 재규까지 합세를 하면서 이제 상환이의 학교 생활에 계속 끼어들게 되고, 이제 이 이후에 상환이가 이 아이들과 같이 사진부에 들어가서 이제 사진부에 있는 선배와 같이 지내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려내는 내용이고요. 이제 그러니까 학교 생활, 동아리 생활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크게 보면은 이제 상환이의 학교 생활을 주제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작품 제목과 그에 따른 작품 분석해보기. 제가 생각하는 이 제목의 뜻이 구름의 이동 속도잖아요. 근데 구름이 멀리서 보면 되게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서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생각보다 구름이 좀 빨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름의 속도가 있듯이 각자의 캐릭터들이 후에 이제 조금 설명을 할 테지만 각자 다 자기만의 사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볍게 넘기지만은 못할 만한 그런 좀 사정들을 겪으면서 자신만의 나름의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려고 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이번에 이 웹툰을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들으면서 이게 지금 방금 말씀 들으니까 느낌이 인생은 멀리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약간 네, 그런 느낌? 전혀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아니, 정말 사실이에요. 아니 그래요? 제가 받는 그런 느낌이 느낌은 이제 아니고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그냥,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은 좀 이 말은 이제 적합하지 않다고 좀 보는 비극과 희극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제 보면 말은 그건 있어. 마찬가지 이제 구름 볼 때는 마찬가지인데 네. 그냥 흘러가는 장면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그런 의미로 앞에서 보면. 보면
엄청난 그 안에 뭔가 폭풍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가까이 치열한 가서 보면 속도. 약간 그런 느낌에서 네네, 그건, 제가 그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아, 근데 저도 조금 공감을 했던 게, 이 상한이의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좀 다소 삐뚤어질 수도 있는 충분한 가정 상황이거든요. 아빠는 이제 병원에 있고, 엄마는 일을 하느라 동생들을 돌보지 않고, 동생들은 10살, 5살,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애기까지 해가지고 자기가 돌보면서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면은 치열하지만 이제 이 작품에서 작가는 굉장히 이거를 심각한 것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담담하게 무덤덤하게 되게 그러니까 멀리서 저는 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 부분인데 저는 이 작품을 못 봤지만 약간 느낌이 그런 걸 나타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를 놓고 스토리 자체를 거리를 두고 봤을 때는 그냥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수 있는 네네. 학생들의 모습인 거야. 네. 근데 들여다보고 이 사정 하나하나를 풀어나가면은 그런 네, 심각한 그렇죠. 방금 말씀해 주셨던 네, 그 상황 하나하나 설정들을 혜준이라는 그 여자애도 이게 같은 반인 건가요? 그럼 배경 네. 자체가? 같은 반인데 음흠. 이제 이 혜준이라는 애도 2화에 나오면은 그 자기 친구가 유나. 굉장히 절친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먼저 이 성환이라는 애를 좀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친구가 자꾸 쟤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어느 순간 같이 좋아진 거예요. 이 혜준이란 성격도 약간 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약간 그런 성격의 스타일인데 그거보다는 좀 더 입체적인 성격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약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죽어요. 자기 절친은 죽고 그렇게 약간 나는 이제 옆에 친구가 없는데 내 주변에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잘 돌아가고 나는 얘를 따라서 항상 갔는데 나는 이제 난 이제 뭘 해야 하면 좋지? 내가 뭘 좋아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겉으로 그냥 멀리서 보면은 그냥 혜준이라는 아이는 그냥 좀 우유부단하고 뭔가 그냥 좀 잘 표현 안 하는 약간 소심한 아이 같고 하는데 이제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얼추 이런 맥락도 작가가 내포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네, 저- 이렇게 저는- 너무 네네. 네. 네, 말씀하세요. 각자의 이 생각이니. 웹툰이 여기 뭐 다 조금씩 학교를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니까 조금씩이요? 네네 네 학교를 다 경험해 보셨는데 학생들의 지금 전형을 나타내지 않았을까. 대부분 보면은 재규, 혜준 그리고 상환 그 사진부에 있는 이름 뭐죠? 그 여자의 사진부에 그 수학 올림피아드 탄 여자의 그냥 일단 선배, 선배라고 선배. 지정하고. 그리고 나리 이들이 다 어떤 특정 학생들을 대변하는 약간 전형 패턴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황 같은 경우는 집안이 어렵지만 이제 꼼꼼히 모범생이고 싶고 그 이 현실을 탈출구를 마련하려는 학생. 해주는 뭐 꿈도 없고 딱히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모르지만 친구 따라 강남 이제 친구에 따라서 움직이는 학생. 그리고 재규는 집도 잘 살고 괜찮지만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모임의 중심이어야 되는 항상 그런 좀 성격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 웹툰에 보면은. 그리고 그 선배, 사진 선배, 여자 선배는 정말 집도 엘리트고 그렇지만 부모님한테서 너무 많은 과도한 기대로 인해서 세상과 좀 단절한 상태라 그래야 되나? 약간 좀 마음의 문을 약간 닫고 조금 그런 상태로 있고 그걸 보면서 그것들을 그냥 과하지 않고 되게 담담하고 되게 맞아요. 그리고 보면은 화가 나는 장면도 있고 되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장면도 종종 있는데 다 이해가 가요. 화가 난다는 게 그들한테 화가 난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사회적 구조에 화가 나고 학교 현실에 화가 났는데 그럼에도 다 이해가 간다는 거. 약간 고발성이 아니요, 전혀 그런 거 보이나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되게 구름의 이동 속도라는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되게 담담하게 잘 그렸고 제가 이걸 보면서 중간중간에 보면은 어린 왕자를 인용하거든요. 그게 이제 김일왕 작가가 분명히 의도했을 테지만 지금 현실의 학교에서의 어린 왕자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주인공이 어린 왕자가 아니라 어린 왕자에 보면은 어린 왕자가 그렇잖아요. 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읽히냐면은 여우와의 얘기, 장미와의 얘기, 그리고 수주정뱅이와 만난 어린 왕자의 얘기들 그런 얘기들처럼 이게 에피소드가 조금씩 간략하게 있는데 내용은 계속 쭉 이어가는 순차적 흐름이지만 그 속에서
보다 보면은 뭐 같이 판단을 하지 않아요.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어떤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다 이해가 가요. 그 상황들이 되게 담담하게 그리거든요. 뭔가 상황만 던져주고. 갈등 구조도 되게 폭발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등 구조가 뭐 기승전결처럼 막 굉장히 고조되는 부분이 없이 그냥 되게 조용조용하게 흘러가요. 그 부분에서 되게 저는 그 어린 왕자 내용을 쓰면서 그런 분위기가 많이 물씬 나오더라고요. 약간의 이런 성장 드라마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성장. 청춘. 저도 이거 사실 저도 태필처럼 고백하자면 저도 최신화 한 편 봤습니다. 가장 마지막 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을 보고 모든 상황을 파악했는데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구름의 이동 속도라는 주제 제목을 보니까 지금 이제 저는 앞에 내용을 자세히 못 봤어요. 그냥 지금의 상황만 알아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다 있을 법한 인물들. 그리고 저마다 사연이 있고 그래서 그 지금 방금 태피디께서 말씀하신 성장 드라마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속도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변화 이동?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구름이 별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구름이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고개를 들리고 잠시 딴짓을 하면 어느새 저기가 가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모양이 바뀌어 있다든가. 이 사람들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방 기자가 잘 꼽았는데 그 인물들의 그런 문제나 고민들이 어린 왕자처럼 사람을 하나하나 만나가면서 변해가지 않을까. 그 주인공 이름 뭐죠? 남자 주인공? 그 노래방. 상환. 상환이는 돈보다 더 소중한 걸 깨우치고 자기 중심이어야 되는 애는 좀 더 남과 타협하는 법을 배운다든가 그리고 자기 주관이 없던 그 해준이는 뭔가 자신의 중심성을 찾아가고 마음을 닫았던 그 선배는 이제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교류하는 걸 배워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보면은 뭐 애들을 이제 우리 조카나 이런 애들 보면 벌써 이만큼 크고 그러잖아요. 벌써 고등학생 되고 벌써 대학생 되고 근데 매일 같이 있는 만약에 내 동생이나 이런 애들은 쟤는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년이나 그 후나 똑같아 보여요. 사실 가까이 있으면. 그쵸. 네, 그런 것처럼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담담하게. 네네. 그렇게 그리고 이게 되게 보여주는 재밌는 아닐까 것 중에 싶습니다. 하나가 아주 예전에 인터넷에 돌았던 이야기 중 하나인데 메비우스의 띠라는 이제 인터넷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보면은 내 남녀가 진짜 짧아요. 그건 한 페이지짜리인데 내 남녀가 각자를 이렇게 좋아하면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약간 그런 요소가 있더라고요. 혜주는 상한을 좋아하고 상한은 선배를 좋아하고 선배는 학교 선생님을 좋아하고 그리고 상규는 혜준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나리는 재규죠. 재규는 혜준을 좋아하고 나리는 재규를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약간 물고 물리는.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막장 드라마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호감이 인간적인 호감과 그 이성적인 호감이 같이 맞물려서 되게 담담하게 그럴 수 있지 그런 느낌 약간 뭐랄까 청춘 성장 드라마인데 전혀 극적인 요소라는 게 연극 이런 게 아니라 양극단에 있는 요소는 배제한 채 중간에서 이렇게 되게 담담하게 보여주는 감정선이 그렇게 구성돼 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막 매력적인 캐릭터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다 매력적이에요 사람들이. 모든 역으로. 캐릭터가. 네, 모든 캐릭터가 그래서 다 매력적이에요. 스포하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작가의 약간 풀어내는 방식인 것 같은데 캐릭터들이 평면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체적으로. 네, 설명을 드린 거는 이제 나름의 정말 세세한 스포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지만 그 풀어내는 아이들의 그 이제 계속 지내다 보면은 이렇게 자기들의 약간 표정이나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행동, 감정 이런 거에 이렇게 조금씩 나타나는데 그게 결코 평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뭔가 조금씩은 다르고 좀 그런 매력들이 있어서 이 만화를 요즘은 그 다른 만화들이 다 진짜 자극적이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정말 웃기거나 아니면 정말 액션 같은 네, 장르물들이 이런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런 거랑 확연히 다르죠. 정말 좀 잔잔해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 보고 하다 보면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오히려 좀 약간 색다르게 다가가서 너무 간이 센 것만 먹다 보면 그렇잖아요. 좀 깔끔한 것도 먹고 싶고 약간 그런 매력이 있는
그래서 직접 거라고 생각해요. 창작을 하시는 두 작가님께 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스토리 구성을 이렇게 짤 때 생각을 할 때 시놉시스 같은 걸 이렇게 구상을 할 때 네. 지금 들어보니까 스토리가 풀어내지는 게 아니라 인물들로 뭔가 풀리는 느낌이라 네네. 이야기를 직접 이렇게 만들고 구성하실 때도 약간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 인물을 상황이 이렇게 인물들이 상황에 흔들리는지 아니면 인물들이 만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구성시키는지 약간 관점을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좀 저는 이 이야기는 제 바람이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뭐 질문이 좀 약간 빈다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이 괜찮습니다. 네. 상하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떻게 끝을 맺을지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처음을 보면 끝을 상상하는 편이어서. 근데 상한도 대학을 가겠죠. 우리 혜준도 그럴 거고. 이 구름의 이동 속도처럼 우리 구름이 이동하는 것처럼 뭐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알게 그러니까 모르게 이게 자연스럽게 분명히 슬픈 얘기도 있고 안타까운 사원도 있고 그런데 예쁘다 그래야 되나? 예쁘단 편이니까 그들의 상황이 가끔은 부럽고 예뻐요. 그 젊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상황이 안타깝고 그렇지만 예쁘고. 예, 뭔가 동문서답이지만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방송을. 저는 네네. 제가 이해한 대로 네. 대답해 볼게요. 저는 스토리를 이렇게 짤 때 전 인물 중심으로 짜는 편이거든요. 뭔가 인물을 먼저, 배경은 물론 필요하고, 대강의 스토리는 필요하겠죠. 그냥 기폭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정하고, 인물들을 정하고, 그러니까 그 인물들이 가진 매력과 사연들이 얽혀서 스토리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인물 성정을 저는 중요시해서. 어떻게 보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았던 건데 죄송해요. 윤 작가님의 약간 그 그려내는 스타일과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느낌이 와서 한번 질문을 네. 드려봤어요. 아마 웹툰 작가들도 이렇게 일반 글 쓰는 작가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가끔 후기들 같은 걸 보다 보면 그 캐릭터에게 굉장히 애정을 가지는 작가들이 있어요. 막 이 캐릭터 이렇게 후기 같은 거나 에필로그 같은 거 보면은 이 캐릭터들이 나중에 이렇게 됐어요 하는 것들이 네네. 보통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 한 캐릭터에게 정말 나는 이 캐릭터에게 무한 애정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거랑 비슷한 방식인 것 같아. 캐릭터들을 인물 위주들로 놓고 배경을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그 캐릭터들이 자신이 그려가면서 얘는 이렇게 하겠구나. 얘는 여기서 이렇게 하겠지 하고 써가면서 계속 그 캐릭터에게 애정을 갖고 그래서 작가들도 거의 그런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웹툰 인물들이 다 소설적 인물 같아요, 정말. 복잡한 사연과 복잡한 성격과 그래서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뒷수습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방 기자님이 마무리는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잘못해서 조금만 극적으로 가도 마무리가 진짜 이상하게 끝날 수도 있고 이게 정말 그냥 흘러가듯이 시작을 했다 보니까 마무리가 흘러가듯이 끝나면 정말 재미없을 수도 있고 마무리가 참 그렇거든요. 이런 작품들이. 이게 이제 융자이랑 저랑 소설을 구성하는 이제 좀 차이점이 대비점인데 저는 끝을 생각해놓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인물보다는 사건에 집중하는 편이에요. 하나의 사건, 하나의 소재. 지금까지 나온 단편도 그렇고 이런 작품들을 만나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인물이 강하고 인물이 그러니까 입체적이고 그러면은 다만 한 끗 잘못하면 인물의 개연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행동할 만한 인물이 아닌데 그러다 보면은 슬슬 웹툰이 산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런 작품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물론 김일환 작가는 이미 생각을 다 해놨을 거고 저희보다 더 뛰어난 이미 네이버 웹툰에 연재하고 있는 작가니까 작가분이시니까 훨씬 더 잘하실 거지만 계속 앞으로 이 웹툰을 볼 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위기가 있어요. 위기가 좀 느껴져요. 불안불안하다는 네, 말이죠. 불안불안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마조마하지 않게 봤는데 최근 화에 오면 올수록 조마조마해져. 왜냐면 상한의 성격이 조금씩 변하고 물론 인물이 성장하는 거니까. 그리고 점점 구성원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씩 등장인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터지고 있어, 지금. 그리고 관계들도 복잡해지고 있고 더 지금 엄청 지금 얽히고 설켰어요 관계들이. 블록버스터가 돼가는 과정에 이게 정말 그런 액션이나 자극적인 것들은 그냥 마지막까지 자극적이거나
그냥 주인공이 모든 걸 얻고 승리했다라고 마무리를 지을 만한 충분히 그런 일반적인 게 되는데 나루토. 그쵸? 뭐 제일 대표적인 금수저. 금수저. 근데 이제 이런 웹툰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게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웹툰은 결국 어디로 가는가? 네네. 끝은 이게 산으로 뭐, 가려다 결국 바다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웹툰도 가끔 보면은 이제 미드, 한드, 일드의 특징이 있거든요. 특징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미드는 직업의 특성을 보여주고 전문화된 이제 한국 드라마는 뭘 보여주든 사랑을 하고 끝나면 이제, 사랑이야. 끝나면 다 사랑이고 일드는 교훈적인 얘기를 주려고 그래요. 교훈에 약간 강박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드는 잔잔하지만 다 교훈적이고 잔잔하게 보여주는데 지금 유협진 사실 그래요. 약간 일드를 보는 듯한 느낌이야. 근데 일드가 중간에 가다 보면은 참 일드는 끝까지 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힘이 진짜 많이 빠져요. 이게 아, 너무 힘을 주지 않고 시작을 해서 너무 힘을 주지 않고 시작했는데 거기서 힘이 더 빠져보니까 버리니까 보는 사람도 힘이 빠져버려. 그게 약간 일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가분도 강약 조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웹툰이 이제 계속 위에 있을지 아니면은 점점 밑으로 진행은 내려갈지. 현재 상황까지는 좀 초반인가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 작가가 만약에 뭐 100화를 기준으로 연주를 잡고 그건 시작을 알죠. 했다면은 이제 아직은 초반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 질문은 지금까지 진행 상황 그걸 속에서 모르겠어요. 보면. 그걸 모르겠어요. 아, 그럼 그건 진짜 웹툰은 진짜 그런 걸 몰라요. 정말 네. 그게 담담하게 보여주는구나. 그것도 아. 그거고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정말 그러니까 사실 끝날 보면은- 것 같이 하면서도 그러니까 영원히 끝나지 이야기들을 않는 보면 기승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읽다 보면. 근데 웹툰이라는 거는 아. 기승전결을 느끼기가 되게 어려운 게 그렇군요. 사실 이야기를 좀 만들다 보면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기승전결이 좀 없죠. 웹툰의 웹툰은. 특징, 웹툰이라는 그쪽의 특징인 것 근데 그건 뭐 만화도 마찬가지 계속 원피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네. 저건 이제 좀 끝날 때쯤 됐을 것 같은데도 아직도 하고 있고. 뭐 아직도 초반이다, 뭐 아직 떡밥들을 어. 회수 안 됐다, 뭐 이런 게 워낙 음, 많으니까. 작가가 뭐 이제 3분의 1 왔다라고 네, 하기도 하고. 네, 뭐 아무튼 네, 그 스토리 줄거리 간단하게 풀어보았고 그리고 그 소재와 줄거리에 대한 비평 간단하게 또 해봤는데요. 이상 공작소입니다. 네. 다음 또 네, 다룰 이야기. 다음은 이제 간단하게 작가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네, 김양 작가님. 네. 김이랑 작가님이 네, 이제 이 작가님이 전에 그린 걸로는 그런지랑 사랑의 외계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사랑의 외계인 같은 경우는 제가 2개 다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 끝까지 완결을 못 봤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 기자님 말씀 모르죠, 뭐. 그런 경우였던 네네.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런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제가 힘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네, 힘이 빠지고 아마 휴재도 몇 번 잦아질 거예요. 네. 좀 그랬었던 게 있어서 점점 이제 저 아이는 이제 저 멀리 내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 전작들도 거의 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항상 이 작가님이 그리는 내용들은 얼추 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랑의 외계인이라는 경우도 외계인이 나오는데 얘기가 잔잔해요. 이 그런지라는 내용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그거. 인디 내용인데도 잔잔해요. 그러니까 이 작가의 약간 개인 특성, 그러니까 같은 거 같기는 한데 드라마틱한 걸 안 좋아하네요. 그 좀 이 전작들 같은 경우는 보면 훨씬 더 그림체들이 좀 더 단순해요. 그래서 사실 그 작가 뭐 그렸나 한번 찾아보려고 검색했을 때 이 작품들이 있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림책 좀 편해요. 그 전작품들은 훨씬 편해요. 좀 더 편한 것들이 있는데 이 군데군데의 내용에서 그냥 이렇게 정말 아까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슬프거나 우픈 상황인데도 그러니까 슬픈 상황을 약간 우프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연출을 하다 보면. 네, 그렇게 오늘 좀 방금 작가님에 대한 소개까지 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마무리를 좀 하면 이 작품의 이게 추천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원래 그거 인상 깊었던 거 하고 그냥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마무리 때 말씀을 그럼 같이 해주시겠어요, 그럼? 그럼 지금 마무리하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장면하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추천 이유로 넘어갈 것 같긴 한데 네. 그 이제 1화를 처음 들어가면은 1화에서 그 상환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독백식으로 이렇게 쭉 상황 설명을 해요. 네, 주인공 상환. 네, 1화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약간 이런 청춘 드라마 같은 만화들은 보면 주인공들이 살짝 뻔한 감이 있어요. 막 자신은 고난을 딛고 착하고 성실하고 되게 그런데 이 주인공은 겉에서 보면은 성실하고 한 건 맞아요. 근데 속을 보면은 굉장히 사실 요즘 말한 삐뚤어져 있고 너무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꿈은 돈 잘 버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요즘 이제 막 보면 어른 이 두 작가님을 보는 거 같아요. 작가랑 되게 비슷해요. 용 작가랑 되게 상황이 비슷한 캐릭이죠. 어른들이 보기에는 꿈이 없다. 좀 더 다른 꿈을 가져보면 어떠냐라고 하는 다소 좀 빡빡한 캐릭터잖아요. 그렇다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불만도 있지만 약간 어쨌든 불만은 불만이고 내 길은 내가 헤쳐나가야지. 어쨌든 먹고 살려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는 또 약간 묘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들이 하나로 딱 이 캐릭터는 이런 캐릭터야 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하기 힘든 그 묘한 것들을 조금씩 엮어나가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또 그거를 은근히 2화에서 사실 상환이라는 캐릭터를 그냥 다 보여줬어요. 1화에서 충분히. 이 1화를 읽고 나면은 얘는 이런 아이구나라는 이해가 들 수 있도록 작가가 또 그렇게 풀어내고 연출을 한 게 이게 제일 인상 깊었던 화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이 작가의 풀어내는 방식과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것들의 제일 집합체였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작 지금 네. 1화 1화에 상원이 자신의 상황 그냥 거의 1화가 되는 거죠. 주인공의 네, 주인공의 그런 이런 상황과 그런 거를 보여주고 풀어내는 과정이 그렇죠. 인상 깊었고 그 점 때문에 작품을 추천을 하셨다. 네네 그렇죠. 그냥 보면은 진짜 쭉쭉쭉쭉 계속 넘기는데 저도 어제 보기 시작해서 한 40분, 50분? 한 편당 뭐 한 길게는 짧게는 2분, 뭐 길게는 4, 5분이 보니까 지금 20화까지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저도 끝까지 보고 되게 아쉬웠어요.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묘하게 빠지는 네. 그런 건 있나 보네요. 그게 그런 거죠. 저는 자극적인 웹툰을 되게 많이 봐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게 마무리 멘트 겸 이제 말하는 건데. 네, 말씀하세요. 첼시 님이 이제 그 웹툰 추천해 주시면은 저도 웹툰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작가와 듣도 보도 못한 웹툰이 약간. 그러니까 저랑 이미 웹툰을 보는 약간 그게 다른 거죠, 관점이. 근데 보면서 그래 이런 웹툰 뭐랄까 내가 너무 자극적이고 남성적이고 장르물에 되게 몰입해 있는 건가? 뭐 편식하셨다. 네, 좀 편식이 돼 있고 그러다 보는데 이런 거 보면서 되게 힐링 되더라고요. 오이를 안 드시죠. 네. 무슨 아무튼 그래서 개드립이었습니다. 되게 오늘도 형제는 평화롭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펫 다이어리 있나요? 네. 펫 다이어리도 그렇고 뭐 여담이지만 오늘도 형제는 평화롭다 그 이후에 나온 걸 좀 몇 편 봤는데 이건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튼 그거예요. 그 웹툰을 굉장히 앞으로도 추천해주면 계속 보고 좀 좋습니다.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되게 네. 재밌네요. 네. 뭐 영작가님. 네. 저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웹툰 작가가 저랑 좀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극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판타지적인 전개는 싫어하고 인물도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그냥 전 최신화만 봤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는데 실패한 작품을 찾아봐야겠어요. 그리고 반면교사를 삼아야겠습니다. 좋네요. 네, 네, 오늘 뭐 주의하겠습니다. 계속 듣고만 계셨던 소 대표님. 네, 이 웹툰이라는 장르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서 또 그럴 수 있죠. 네, 찾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얘기만 듣고 있게 되더라고요. 네, 순간 지금 잠깐 영혼이 나갔다 들어왔는데 빨리 진행하세요. 네, 가만히 계셨던 스테피님이셨고. 토템인 줄 알았어. 네, 이렇게 또 오늘 웹툰 리뷰. 일단은 뭐, 네, 다양하게 스토리 관점에서, 이야기 구성해가는 관점에서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관점에서 좀 많이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렌드와 더불어 함께. 또 이런 작품들이 또 인기가 있고, 또 묘하게 아까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나하나 읽어가면은 모르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스토리 구성 같아가지고 저도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 네이버 카페라든가 이렇게 찾아봐 주시면 채씨님의
네, 따로 이제 게시판이 마련이 됐고 이제 거기 리뷰를 올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방송과 함께 더불어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참여 저희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댓글로 욕을 남겨주셔도 좋으시고 이렇게 리뷰한 거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관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달아주시면 바로 저희가 이 방송에 목소리로 전달을 해드리니까요. 선물도 드리고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채씨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많은 작품들 또 다양하게 또 앞으로 소개를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을 마치고 또 다음 주 또 글감이 쌓이면 찾아오는 걸로 다음 주는 아마 황 기자님의 단편선이 또 네네.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번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피디였고요. 나머지 분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거 할 때 사화라고 하지 않았나? 이상적인. 이상한. 그 이상. 여기는 이상 공작소입니다. 이상 공작소 볼륨 1 동, 상, 이, 몽